추미애 이거 자기 정치질한다. 그래 정청래 가니까 추미애가 온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리고 경기도 부채가 많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당대표 선거 끝나면은 좀 조사를 해가지고 진짜 경기도가 파산할 지경인가, 그럴 정도로 지금 재정 상태가 안 좋은가 이거를 좀 검증을 해서 제가 이제 방송을 보내드리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이제 굳이 뭐 취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좀 상황이 왔어요. 경기도 재정 상황과 관련해 가지고 오늘 이제 새로운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파산은커녕 경기도의 부채 비율이 서울이나 인천보다도 낮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추미애가 자기 정치 한다라는 게 이게 아주 뭐 명백히 확인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 관련한 뉴스 영상 함께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2026년 8월 5일 이 시간부로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합니다. 취임 한 달여 만에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추미애 경기도지사. 취임 직후에서야 구체적인 재정 실상을 보고받았다며 민선 8기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올해 예산을 12개월이 아닌 9개월만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는 당장 무려 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경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불과 2, 3년 뒤에는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서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지난 12일에 공개한 2025년 말 기준 지방 채무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12.86%로 20.05%를 기록한 서울이나 16.26%를 기록한 부산보다 낮고 전국 평균인 14.61%보다도 양호한 수준입니다. 지방재정법상 이 비율이 25%를 넘으면 재정 주의 단계, 40%를 초과하면 재정 위기 단계로 지정되는 걸 고려하면 경기도가 당장 파산 직전이거나 사실상 부도 상태는 아닌 겁니다. 다만 일각에선 경기도의 채무 비율이 매년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고 경상 수지 비율이 지난 2024년 기준 86.09%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고치를 기록한 만큼 숫자 뒤에 보이지 않는 재정 구조에 허약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뭐 경기도 지금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이게 15%인데 지금 전국 평균보다 낮아요. 지금 더 재정 상황이 심각한 지역이 더 많아. 그 다음에 뭐 요즘 세수가 올해 들어서 좀 줄었다고 하더라도 서울 다음으로 수입이 많은 지자체가 이 경기도예요. 부채 비율이 15%면은 제가 볼 때는 이거 대단히 건전한 상태입니다. 이게 무슨 뭐 위기라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공포 마케팅 하는 거지. 아니 실제 그러니까 40%가 돼야 재정 위기 상황이다. 부채 비율이 40% 이상 돼야 재정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행안부에서 규정을 정해놨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40%에 지금 턱없이 모자른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런 뜬금없이 어찌 보면은 지금 전국에서 재정 상황이 건전한 쪽에 속하는 지자체가 경기도인데, 이게 뭐 주의 단계도 아니고 지금 뭐 정상적인 상황이 굴러가고 있는데, 만약에 아니 올해 세수가 좀 줄어들어가지고 뭐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이런 지금 뭐 형편이라면은, 그러면은 지방채를 발행을 해야지. 아니 정부가 하는 일이 뭐예요? 국민들 생활이 어려울 때, 살림이 어려울 때는 빚을 내는 거고, 또 살림이 좋아지면은 또 빚을 줄이는 거고. 아니 지금 뭐 심각한 수준의 부채 규모도 아닌데 그걸 뭐 마치 파산을 할 것처럼 선동을 해가지고 우리 도민들, 국민들 불안하게 만들고, 이게 저는 추미애가 이런 짓을 한 게 대통령 지지율에도 이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저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이번 주 들어서 가지고 많이 떨어졌는데 이재명 대통령님이 경기도 도지사 할 때 일을 잘했다라는 평가가 많았잖아.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다 빚이었다. 아니 우리 잘 모르는 국민들은 그렇게 오해를 할 수밖에 없잖아. 이게 대통령님은 오히려 빚을 줄였지, 갚았지. 김동연 때 대부분 늘어난 빚인데 이걸 추미애가 은근히 이걸 선을 안 그어줘요. 이재명 정부, 이재명 도지사 시절에는 재정 상태가 상당히 양호했는데 이게 김동연이 너무 이게 자기 정치하느냐고 대선 욕심 부리다가 출혈 지출을 해가지고 부채가 많이 급증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은근슬쩍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경기도 재정이 어려운 것처럼 그렇게 지금 약을 팔고 있다니까? 그리고 이제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이러는 목적이 두 가지죠. 제가 볼 때는 이거 보세요. 이거 그 전에 오늘 추미애가 해명을 했습니다. 예. 민생지원금만 3조 3천억. 추미애 경기 빚 증가 속도 전국의 3배. 이대로면 부도. 아니 이대로 그냥 놔두면 당연히 부도가 나겠지. 아니 그러니까 도지사가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재정상에 이런 뭐 적신호가 들어오면 노란불이 들어오면은 재정 운영을 좀 건전하게 해서 빚을 줄여나갈 생각을 해야지. 뭐 이대로 놔두면 그럼 도지사가 왜 있어요? 이대로 놔두면 부도가 날 거면. 당연히 그건 어느 지자체건 그대로 놔두면 부도가 나는 거지. 근데 이거 잘 보세요. 민생지원금만 3조 3천억. 이거 의도가 여러분 보이잖아요. 민생지원금이라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님의 가장 대표적인 지적 중에 하나잖아. 이재명이 현금 풀어가지고 그 3조 3천억이 이게 지금 큰 돈입니까? 1년 세수가 15억 뭐 16억 이렇게 나오는데 들어오는데 세수가 3조 3천억. 그것도 국민들이 어려울 때 이게 민생지원금이 언제 풀린 거예요? 코로나 때, 경기가 안 좋을 때, 이럴 때 다 풀린 거잖아. 당연히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국민들 다 죽어나가는데 그럼 경기도에서 정부에서 손 놓고 있습니까? 당연히 돈을 풀어야지. 그리고 그 규모가 얼마 되지도 않아요. 3조 3천억. 그러니까 막 어마어마한 돈을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지원금으로 푼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보다 더 많은 세수가 늘어났어. 민생지원금 풀어가지고. 그래서 이건 의도가 제가 볼 때는 너무 이거 뻔히 보인다. 예? 지금 첫 번째는 이거예요. 뭐 추미애가 이제 뭐 공공연하게 정청래 지지 선언을 했죠. 예? 그리고 김민석 후보를 이제 돌려가는 김민석이 뭐 개혁이 소극적이다 뭐 이런 내용의 이제 SNS에 글을 썼어요. 그래서 정청래를 이제 밀기 위해서 정청래를 밀기 위해서 없는 얘기까지 만들어가지고 없는 얘기 아니에요. 일단은 이재명 도지사 시절에 경기도 부채 상황이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고 결국 김동연이 이어받으면서 4년 동안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을 해서 부채가 급증을 한 이런 상황인데 이게 마치 그 이재명 대통령 때 민생지원금을 풀어가지고 경기도 부채가 늘어난 것처럼 이거 허위사실 아닙니까? 가짜뉴스 퍼뜨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나쁘게 만드는 거죠. 그 대통령님에 대한 인식을 나쁘게 만들면 누가 유리합니까? 정청래가 유리한 거잖아요. 정청래를 도와주기 위해서 경기도민들을 볼모로 경기도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정부를 흔들고 이게 완전히 반역 세력인 거예요. 반역 세력. 진짜로 경기도 재정이 안 좋아서 위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경기도지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권 여당과 이재명 정부를 돕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만약에 그래도 돈이 부족하다, 재정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면 대통령 만나서 집권 여당 도지사 아니에요. 이렇게 시끄럽게 언론에 대고 떠들어댈 게 아니라 대통령 만나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움을 요청을 하고 이래야 되는 거지.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진짜 경기도가 파산할 지경이야 진짜로. 그러면은
대통령 그러더라도 대통령을 직접 만나가지고 해결책이 무엇인지 어떻게 같이 해결을 해나갈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알고 보니까 경기도 재정 상황이 그렇게 위험한 상황도 아니고 위험한 상황이더라도 조용히 이 문제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위험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험하더라고 동네방네 떠들면서 대통령 흔들어 놓고 민주당 전당대회에 개입을 하고 이거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반역인 거예요, 반역. 야당도 이런 짓은 안 해, 야당도. 아니, 국민의힘 지자체장들이 없는 거 만들어가지고, 야, 우리 경북이 지금 파산하게 생겼다. 대구가 파산하게 생겼다. 아까 대구나 경북이 부채 비율이 더 높잖아요. 그런 얘기 하냐고, 지금. 대구시장이, 야, 우리 지금 부채가 너무 많아갖고 망하게 생겼다. 이게 이재명 정부 탓이다. 이런 얘기를 하냐고, 대구에서. 이거 국민의힘, 그 정치인만도 못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정도면은. 그리고, 예, 제가 이제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은, 추미애는 지금 왜 이게 이제 제가 자기 정치라고 보냐면은, 뭐 정청래를 저렇게 도와준다고 해서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겠습니까? 본인도 알죠, 예. 근데, 이제 정청래가 나락을 가잖아요? 뭐 제가 누차 드린 말씀이지만, 정청래는 이제 이번 당대표 선거 끝나면, 어쨌건 뭐 나락으로 가는 거지. 제가 볼 때는 다음 총선 때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스러운 상황이에요. 지금 너무 뭐 갈 때까지 가버렸어. 그래서 뭐 당이 깨질 가능성이 저는 뭐 높다고 봅니다, 지금. 예. 정청래가 뭐 여기서는 뭐 더 이상 민주당에 버틸 수가 없는 그런 수준으로 네거티브를 하고 갈등을 유발시키고 뭐 거짓말을 하고 대통령께서는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적어도 대통령과 김민석 후보는 정청래가 하는 거짓말을 알 거 아니야. 우리 국민들은 몰라도. 과연 김민석 후보가 저렇게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온 국민이 보는 TV 토론회에서도 거짓말을 하는 정청래를 다음에 공천을 줄까? 뭐 김민석 당대표가 주는 건 아닙니다. 근데 김민석이 안 주더라도 우리 당원들이 가만히 놔두겠어요? 그리고 뭐 의정활동 뭐 제대로 한 거 있어?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정청래는 이제 민주당에 정치하기 힘들어요. 그 조국하고 손잡고 뭐 제3의 길을 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추미애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은 야 이제 정청래도 나가리 되고 조국도 나가리 되고 김경수도 나가리 됐잖아요, 그죠? 김경수가 이번에 이제 경남 지사가 됐으면은 또 유력한 대선 후보군으로 언급이 됐을 텐데 지금 뭐 다 나가리가 돼버렸잖아. 그래서 친문들이 뭘 참 우리 당원들도 우리 유권자들도 대단합니다. 예? 그냥 털 묻으면 다 제껴버렸어 이번 당대표 선거 이번 저기 지방선거 때 털이 조금이라도 묻으면 다 날라갔잖아. 그죠? 참 희한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털 묻은 뭐 김경수 털 묻은 자들은 거의 다 박살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추미애가 방법이 없어요. 추미애가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추미애가 이제 난가병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털레반 대장을 하려고 털레반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저런 인정투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기 정치라는 거야. 추미애가 저런 짓을 하는 게. 아니 지금 털레반들 지지받으면은 한 40% 이상은 나오는 거잖아. 40% 이상 지지를 받잖아요. 그 모자란 정청래도 저렇게 받는데. 미카 기무라님, 지난 12.3 계엄 당시 추미애는 국회에 없었다. 어떤 사정과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결과는 없었다. 당시 국회의장이 되지 못했다고 시끄러웠지만 국회의장이 됐으면 계엄 해제는 불가능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원식 국회의장이 된 이유가 있겠죠, 그것도.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이 추미애에 대해서 더 잘 알죠. 정청래에 대해서 뭐 더 잘 알고. 의원들이 더 잘 아는 거예요. 추미애나 정청래 곁에 의원들이 없는 이유는 무슨 뭐 추미애나 정청래가 무슨 개혁의 전사여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인성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죠. 아니 어떻게 뭐 그래 의원들 지지를 많이는 못 받을 수 있어도 그거는 뭐 어느 정도지. 절대 다수의 의원들이 싫어하는 정치인이 된다라는 거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잘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추미애가 이번 이제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하는 짓을 보니까 앞으로 이제 정청래의 역할을 이제 추미애가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요. 제가 예상하건대는. 유시민이 추미애를 과연 뭐 밀어줄런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정청래가 했던 역할을 앞으로 이제 추미애가 하게 될 거다. 뭐 사사건건 이재명 정부를 흔들어대면서 털레만들의 어떤 뭐 성모 마리아가 되겠다. 뭐 이런 의도를 제가 볼 때는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헛꿈 꾸지 마세요. 헛꿈 꾸지 마십시오. 정청래가 나락으로 가는 것, 유시민이 나락으로 가는 것, 그 다음에 김어준도 지금 안절부절하고 있죠. 김어준도 삐끗하면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뭐 줄타기를 아직까지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면 한 걸음을 더 나간다라는 건 저는 뭘로 보고 있냐면은 정청래가 이제 뭐 탈당을 해가지고 조국이랑 합당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김어준이 조국하고 정청래 쪽으로 붙게 되면은 저는 그날이 이제 김어준이 날아가는 날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어준이 지금 안달복달하고 있는 거죠. 예? 정청래가 이제 탈당을 할까봐 안달복달하고 있어요. 자기도 아는 거지. 이제 그렇게 되면 나락을 간다라는 거. 근데 왜 추미애는 모릅니까? 김어준도 아는 거를 이제 나이가 70이 되신 분이 민주당에 그래서 오랫동안 정치하신 분이 이 정도 정무감각도 없어가지고 무슨 정치를 저는 하겠다라는 건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